김용 예.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네. 재판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서 아주 재밌는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나와서 늘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김용이 이재명 대표 경선 당시 지난해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로부터 받았다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그 중에서 6억이 전달되고 1억 원 유동규가 자기하고 정민영이고 5천만 원씩 나눠 써버렸고 1억 4,700원 뭐 전달도 아예 안 했다. 뭐 그러니까 6억 갔다 그 얘기인데, 어제 남부지법 형사 23부인가요? 거기서 재판에서 보면은 지금 김용은 전혀 돈을 지금 안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 받은 바 없다. 그 얘기인데, 이 정민용 변호사가 나와서 그 증언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눈에 번듯이 이렇게 증언할 수 있냐. 저는 그 증언 보도를 보고 그 드라마 장면이 다 생각나던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 시나리오 각본 같아요. 저거를 맞아요.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가.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에서 그 재판에서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정민용 그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이 증언한 거죠. 그 정민용이 누구냐? 그 남욱 변호사 그 후배예요. 남욱 변호사가 집어넣은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도계공에다가 심어준 사람이죠. 그렇죠. 그 정민용 증언인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법정에서 증언은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위증죄로 바로 감옥 가요. 그렇죠. 검찰에서 진술은 대충 나는 강압해서 의했다, 뭐 이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우길 수가 있어요. 근데 법정에서 선서하고 하는 거는 잘못하면 바로 위증죄로 감옥 갑니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아요. 근데 정민용이가 얘기한 게 그 남욱 회사 직원한테 1억 원을 갖고 와서 정민용 자기한테 줬고, 자기가 또 그걸 유동규한테 줬고, 유동규가 또 김용한테 줬는데, 그 날이 이거 그 남욱 회사 직원이 1억 주면서 그 쇼핑백에 황제 침양원이라고 써 있대요. 그것까지도 정확히 나온 거예요. 그걸 주면서 농담 삼아 그랬대요. 이거 약입니다. 약입니다. 침양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봉 그 쇼핑백에 한약방 약 쇼핑백이죠. 약입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자기도 유동규한테 이거 약입니다 하고 줬다는 거 아니에요. 서로 웃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후에 바로 이제 김용희가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찾아와서 그 유리로 된 흡연실 안으로 들어가서 좀 앉아 있다가 갔는데, 정민용이가 보니까 그 쇼핑백이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들고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이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2021년 4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유동규가 또 김용 오기 전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따 용희 형이 올 거야. 자기들은 형 동생 그렇죠. 그래서 의형제 맺었잖아요.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그렇죠. 김만배가 제일 큰 형이니까. 그렇죠. 저건 디테일한데 지금 김용은 모른다, 안 받았다, 뭐 다 우기고 있는데, 김용희가 대학을 신학을 전공했거든요. 연대 신학과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성경에다가 가슴을 얹고 진짜 해야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다 모르세, 증거 있으면 돼. 이거가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날 옷까지도 아주 정확한 이 얘기를 했잖아요. 파란색 사파리 외투를 입고 왔다.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재판에서도 유동규가 얘기했어요. 그 사파리 그 안쪽에다 이게 어깨 사이에다 끼고 나갔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원래 이 정민용이가 패션 일을 좀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우리 같으면 기억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외투를 입고 왔는데 그 사파리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그렇게까지 기억을 못 하는데 정확하니. 그러니까 패션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스냅 사진 것처럼 찍은 것처럼 저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저거는 저거를 소설인이 짜고 친 거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예, 법정에서 자기 위증죄로 감옥 갈 각오하고 저렇게 내놓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판사가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때 뭐 어디서 만났고 뭐 이것까지 지금 다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이 김용도 찾아갔다는 것은 인정을 했어요. 네. 찾아갔다. 근데 돈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사무실도 내고 그래서 인사차 갔다. 근데 딱 머문 시간이 5분, 10분이라는 네. 인사차 가서 차 마시고 또 의형제인데 뭐 어떻게 선거 돌아가느냐 경선 상황 이게 5분, 10분으로 끝날 일입니까? 돈만 받으러 갔으니까 그냥 얼른 돈 받고 날는 한마디로 수금하러 간 거죠. 수고로 간 거죠. 일본 말로 집금이라요, 집금. 수금하러 슈킹하러 간 거죠. 네, 맞아요. 네, 누가 봐도 돈 받으러 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민용 씨가 대통령 선거 국면인 2021년 11월 12일에도 여의도 강남에서 김용 씨를 세 차례 만났대요. 근데 세 차례 만났는데 정민용 씨가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세 차례 만났는데 변호사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만난지 다 아는 거예요. 2021년 11월 27일 날 어디서 만났냐? 강남 교보문고에서 만났대요. 예, 교보문고 만났는데 그때 이제 구치소에 수감됐던 남욱 변호사가 쓴 편지를 예, 뉴맵이라는 책이 책 이름이 뉴맵이래요. 뉴맵이라는 책에다가 껴서 줬대요. 근데 받은 이 김용희가 거기서 책은 빼고 편지만 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니까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그리고 정민용 씨가 또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유동규 씨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그때 되면은 국정원장을 해서 국민의힘 얘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그 유동규가 박관천이라고 있어요. 옛날 청와대 행정관 만나고 나서는 알아보니까 국정원장은 껍데기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더 힘이 있대. 내가 기조실장에서 다 쓸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형들이 누구냐면은 김용, 정진상이죠. 유동규의 형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너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더 맞아. 그거 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이 권력이라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자리 유동규가 국정원장을 꿈꾸고 그 리모델링 사업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정진상이나 김용 이런 사람들이 봐도 나는 국정원장은 아니지. 그러니까 저 인천공항공사 사장이나 해갖고 그렇죠. 돈이나 챙겨. 뭐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는 저는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 장비하고 좀 비슷하다고 봐요. 인상도 좀 그렇고 성격이 좀 활발한데 좀 불이하게 이런 건 잘 못 참고. 그래서 지난 정권에서도 대장동 주범을 유동규로 몰았잖아요. 그게 저는 이재명의 결정적인 실수라고 봐요. 너무 몰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아이씨하고 지금 칼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뭐 장비에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그 장비가 어느 날 영화 보러 갔더니 아침에 갔더니 조조 할인 이렇게 써 있어서 조조만 할인해 주냐고 그 영화관을 다 때려 부셨다는 거 아니에요. 조조 할인이라고. 어쩔 정도로 이재명이가 일방적으로 유동규를 좀 무시했죠. 예를 들면 변호사도 그 유동규 감시 변호사 두고 또 몰아버리고 주범으로 몰아버리고 또 쓰레기 먹고 너 죽으라는 얘기나 하고 태백산 가서 뭐 침낭 갖고 열흘 있으라는 얘기나 하고 이런 얘기 하니까 유동규로 봐서는 분기탱천한 거죠 지금. 그럼 이재명이라도 좀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그거 참모 아니야. 그런 사람이 참모면은 성남시청이 참모로 버글버글하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유동규를 너무 무시한 거예요. 무시해본 그러니까 거죠. 간접적으로 소통을 했어야죠. 유동규한테 나 좀 살려줘라 이랬어야 되는데 무시하는 전략으로 갔거든요. 나 몰라 저런 애들. 저런 애는 가까운 애 아니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유동규가 실질적인 그 여러 가지 뇌물
현장에도 있었는데 저렇게 모른다고 하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분노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정민영이가 증언한 것 중에 네. 또 중요한 내용은 5억을 전달을 하는 그 5억을 만들어 오는 사람이 이몽재라는 남욱의 뭐 친구 사업가예요. 그 사람이 카니발에 싣고 5억을 가져와서 자기 집 지하 주차장에서 그걸 주었다는 것이죠. 주었어.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백팩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유동규한테 갖다 줬는데 그 백팩이 유동규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정확하니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차까지도 이몽주 씨가 가져온 차는 카니발 승용차, 자기 차는 제네시스였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이 정민이가 아주 똘똘한 사람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기억력이 아주 정확하고. 날짜, 정황, 쇼핑백에 있는 한약방 이름까지도 저기 기억할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저거를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이 뇌물이라는 거 현장 수사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건 뭐 어떻게 정치인들이 다 현장 설명에서 사진 찍어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CCTV도 없고. 옛날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형근인가요? 그분이 어서 원래 뇌물, 그 국정원 출신이죠. 뇌물 갖고 오다가 검사인데. 천장에 건물에 CCTV가 있으니까 저거 치워 그랬거든요. 근데 그 CCTV 치워한 것까지 다 녹화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쇼핑백 든 게 CCTV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끝났죠, 그분은. 맞아요. 끝났어요. 근데 그렇게 CCTV에 뇌물 현장이 잡히는 게 만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바에는 이렇게 정민용처럼 구체적으로 맨날 며칠 무슨 차 쇼핑백은 어떻고 어떻게 가고 누구랑 만나고 이렇게 구체적인 시나리오처럼 쓴 거는 이거는 저는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민용에서 유동규까지 간 것은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남욱이 돈을 만들었고 남욱도 자기 돈이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그러니까 이몽주라는 사람한테 돈을 5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줬는데 유동규에서 지금 김용으로 간 게 정확하게 지금 그 상황이랄까? 방금 말한 것처럼 CCTV가 딱 찍어놨다든가 무슨 카메라로 찍어놨다든가 그런 게 없으니까 지금 논란을 빚고 김용희도 오리발을 내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번 재판에서도 유동규가 3억 원 처음에 집에서 그 스카치 테이프까지 붙여가지고 800m 걸어서 갖다 주었다는 거고 또 2억은 그 경기 도청 어디 골목으로 우측으로 꺾어 들어오라 해갖고 이 김용의 차에다 갖다 주었는데 거기에 그냥 종이도 널브러지고 되게 지저분하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근처 공원에 가서 담배를 한 대 피자. 이렇게 해갖고 담배까지 피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상세하게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저만 해도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요새는 뭐 양치질한 게 기억이 안 나서 치약 칫솔 이렇게 만져봅니다. 축축한가?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가끔 그렇고 또 가족 간에 부부 간에도 무슨 말을 했나 안 했나 나는 한 거로 기억하는데 안 들었다고 하고 서로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많은데 이 정민용 변호사는 2년 지난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황 묘사한 거는 저는 이거는 거의 CCTV에 준하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이런 그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꼭 판사가 아니라도 보통 사람이 들어도 그건 맞겠다. 안 하고 자기가 그런 행동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지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러한 증언들은 법정에서 한 것은 증언으로서 효력을 갖고 또 그게 유증이 되면은 강한 처벌을 받는 데다가 그렇게 세세히 증언을 하다 보면은 아닐 수가 있잖아요. 지어낼 경우. 그 다른 사람이 가서 그거 탁탁탁탁 해가지고 아니네. 그러면 이제 신뢰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자세히 증언한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는 거고 틀림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용 변호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텐데요. 그래서 증언 내용을 확인하러 다니죠.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바로 치고 들어오면은 그게 전체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신뢰성을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도 김용희가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까 지금은 안전지대에 있는지 모르지만 김용희도 이렇게 돈을 받은 거 이것은 정치자금법 위반도 되고 뇌물수수로 되면은
아주 중형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깜빵에 한 10년 이상 앉아 있으려면은 네. 본인도 이건 제가 쓴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다 경선 자금에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형량이? 그렇죠. 뭐 배달한 거고 내가 뭐 쓴 게 뭐가 있냐? 나는 내 주군이 대통령 되면 나도 팔자 고치려고 말 들은 거다. 뭐 이렇게 하면 본인은 상당히 정상 참작이 되겠죠. 근데 이재명하고 자기랑 공동 운명체다. 끝까지 같이 가겠다 하면 이재명도 망하고 김영도 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좀 판단을 좀 잘 했으면 합니다. 특히 그 당시 경선 당시에 호남 쪽을 또 맡아가지고 열심히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돈 좀 보내라고 SOS를 보냈는데 오늘 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거기서 광주, 전남 동향 보고서, 그다음에 뭐 이낙연 측 동향 보고서 이런 것도 또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서 뛰는데 실탄 없이 뛰어집니까? 돈 많이 들죠. 엄청나게 들죠. 그렇죠. 조직을 오고. 그렇죠. 아마 그런데 다른 거기 지역 더군다나 이낙연 텃밭 아닙니까? 아마 다른 지역보다 호남이 돈 더 많이 들걸요. 훨씬 더 들죠. 예, 호남이 아직까지도 좀 이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 지역적인 아마 신문도 지역 신문들 있잖아요. 예. 예, 사이비 기자들 제일 많은 게 호남일걸요. 예. 제가 뭐 특정 지역을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런 게 많아요. 하여튼 예. 호남이 특히 예. 이 신문사가 많은 게 그쪽에서는 과거의 경우 권력에 접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사 딱 하나 만들어갖고 크든 적든 그렇죠. 거기 사장이다 회장이다 하고 있으면은 뭐 국회의원도 또 만나고 뭐 도지사도 만나고 DJ도 옛날에 호남에서 신문사 했습니다. 예, 목포일보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 박사님이 그 정치권 권력에 접근하기가 신문사가 유리하다. 뭐 그 말씀도 맞고 저는 또 하나 생각한 게 호남이 좀 인심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마이너 언론이나 이런 찌라시 언론도 먹고 살 거를 조금씩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 좀 그런 인심이 조금 최소한 밥은 안 굶게 해주는 게 좀 문화가 있지 않느냐. 저는 뭐 이런 뭐 제가 그냥 추측입니다. 아무튼 이 김용도 아무리 발뺌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재판에서의 그런 증언들을 들어보면은 사법부 조병구 재판장이던데 조병구 재판장이 아주 척박한 판결을 내리지 않겠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